2026년 5월 9일. 이 날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집을 팔지 않을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 가지 정책 변화가 매물 증가 혹은 매물 실종,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은 움직일까? 먼저 이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이 세금이 훨씬 높아집니다.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세율은 6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는 집을 팔까?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물이 늘어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매물이 사라지는 시나리오. 흥미롭게도 이 두 결과는 모두 이 정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매물 증가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올라가기 전에 집을 팔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현금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에는 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집값은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금이 너무 높으면 투자자들은 아예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세금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집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은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전세 시장의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정책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전세 시장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움직이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소비, 금융시장, 건설 경기, 심지어 가계 심리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한국 부동산 정책에는 하나의 반복 패턴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정부 규제, 시장 반응, 정책 완화, 가격 변화. 이 사이클이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변화 역시 이 사이클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주택자의 선택입니다. 집을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버틸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매물, 집값, 전세 시장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까요? 아니면 계속 버틸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